수업은 어째 수업 이해돼요? 저기 이해됩니까? 하면 되겠죠. 하면. 들을만하다. 요 과목은 그래도 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민법하고 1차 과목을 들을 조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특히 민법은 8월 정도까지는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법 공부는 저기 먹고 와저렇노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심을 하면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긍정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민법 공부할 때는 하실 때는 자기가 지금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생활 상식하고 법 공부할 때 안 맞는 게 있어요. 본인 생각에 이게 분명히 처벌되고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 사람도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그걸 자기 생활 상식을 법에 맞춰야 돼요. 그게 특히 민법은. 안 그러면 두 문제 있으면 틀려요. 그것까지.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 자,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특수법인 있나요?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있었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개설 등록했겠죠. 그러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목적이 중개업을 하려고 법인을 등록했겠죠.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특수법인은 법인인데 특수법인은 법인인데 특수가 앞에 붙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 아니고 개념 정의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에요. 가장 개념 정의의 핵심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특수법인의 대표 선수가 누구인가?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 아니죠. 지역농협이 대표적으로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시험에 나오는가? 요거하고 비교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설립한 목적이 중개업이 주된 사업인데 농협은 중개업 하려고 농협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농협의 고유 업무,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농협에 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나요 없나요? 조합원 대상으로 농협이니까 부동산 딱 한 개 농지에 대하여 조합원 간의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에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이거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대표 선수가 지역농협이다. 그러면 요만큼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특수법인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보신 법인에게 적용되는 등록기준 방금 배우셨죠? 이런 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갖출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정하여 있는 모든 요건, 모든 기준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거기 박스 보시면 특수법인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그 다음 밑줄 박스 안에요. 특수법인 2번에 다른 법률 밑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특수법인의 종류로서는 한 사람은 밑줄에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넷째 줄 가시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나요? 등록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경우 법인의 등록 기준 방금 전에 보셨죠?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개념을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데 부칙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 받는 게 뭐인가 그거 배우는 게 부칙이고 특수법인은 법인인데
중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추게 할 필요 없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지역 농협이 있다.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다. 그 농협도 지점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 누구 이어야 하는데,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이어야 하는데 농협 지점장인 책임자가 공인인증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배우는 게 특수법인. 개념만 잡아가시면 돼.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등록 절차 있나요? 등록 절차에서 1번은 방금 전에 적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괄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되어 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밑으로 제외 동그라미. 2번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있죠. 그 밑으로 하시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 내일 시간에 법 6개가 있는데 건축법 배우신다고. 공법이란 공적인 법 안에 6개 법이 있어요. 공법 안에 건축법이 있어. 건축법은 뭐에 관한 법입니까? 건축물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 신고 대상인 건축물이 있고 허가 대상인 건축물이 있다고. 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한 땅입니다.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고. 허가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이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관청 찾아가서 허가 신청 넣겠죠. 그러면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인 허가관청은 갑이 신청한 대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해서 건축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법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무고동 100번지면 100번지 상의 대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건축법을 확인해보니까 건축법에 적합해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이 건축법을 확인해서 허가 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적합한데 네가 지금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그 무고동 일대는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허가 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겠나요? 적합하면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해야 되겠어요. 땅 대지 소유자로 생각해봐요. 내가 건축물을 올리고 싶다고. 법에는 적합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땅은 맞다고. 그러면 허가관청이 시군구에서 재량이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 못해요. 반드시 허가해야 돼. 법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면 나오겠지만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인 국가기관도 법에 적합한지 여부는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확인한 결과 법에 적합하면 재량 없이 반드시 국민이 신청한 일정한 행위 허가 신청했다면 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법에 국가기관도 구속된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 법에 국가기관도 구속된다 그래서 기속행위라 불러요. 나중에. 그럼 지금 보세요. 허가관청인 시군구에서 건축법에 적합해서 허가하죠 지금. 허가는 건축주인 사람 보고 내주는 거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은 사람에 관한 법이 아니야.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허가 내줬죠. 그걸 나중에 건축법상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 기속행위고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내줬다 그래서 대물적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허가 내줬다 그래서 대물적 허가. 대인적이 아니고 이게 건축법상 허가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했다고. 방금 전에 등록은 이 두 사람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럼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을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본 결과 공인중개사인 갑이 또는
법인 을이 신청한 등록 요건이 법에 따져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적합해. 공인중개사 갑이 신청한 내용이 을 법인이 신청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적합해요. 적합함에도 등록한 증인 시군구청장이 네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 무구동에는 이미 부동산이 너무 과포화 상태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가 신청한 내용은 법에는 적합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겠나요? 반드시 등록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나중에 건축법상 허가나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적합 나오면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듯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속행위점에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건축물에 대해서 등록 내준 거요. 사람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내주는 사람에 관한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하여 등록을 내준다. 그래서 대인적 등록 이렇게 해요. 그 건축법과 다른 것은 대물적이고 건축물에 대한 법이고 이건 사람에 관한 법이야.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등록 요건이면 사람은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사람은 쪼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했죠. 했다면 이중 등록이란 말이 있을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무고동 100번지에 등록한 갑이 무고동 101번지에 등록할 수 있겠나요? 사람은 자기 요건을 쪼갤 수가 없어. 특징이 건축물은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자 보세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요건이 사람이 아니고 등록 기준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전용 면적이 20제곱일 것 등록 기준이 요거 한 개밖에 없다면 이건 사람이요 건축물이야. 이건 건축물이죠. 그러면 등록 기준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요건이 건축물이야. 대물적 등록이겠죠. 그러면 최소 20이면 되니까 임대차 계약한 건물이 40제곱을 임대차 계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등록 기준은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 20 이상이 되면 이 중간에 벽 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물건이 요건이면 나눌 수 있다고. 이중 등록이란 말이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건축물이 요건이 아니고 사람이 요건이니까 사람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지금 2번에 이중 등록은 절대 금지입니다. 옆에 이중 소속이 있나요? 보세요. 사람에 관한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무고동 100번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고동 100번지 갑개업공에서 가게에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고. 병이라는 사람이 무자격자 보존으로 여기 일하고 있어요. 사람이면 한 개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같은 시간대 다른 부동산에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이든지 중개보존이든지 법인이면 사원 임원이든지 한 개의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른 부동산에 소속될 수 있나 없나요? 없다. 이게 이중 소속 금지야. 사람에 관한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미 한 개의 부동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미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른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중 소속은 절대 금지야. 그럼 위에 1번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는 제외라고 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야.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은 이미 한 개의 가게에 소속되어 있네. 이 사람이 등록 신청하여 지 가게 등록한 가게 또 가져버리면 이중 소속이 걸리니까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괄호 부분이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많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중에는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소속이 등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그 가게 나온 다음에는 소속사가 떨어지면 그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조건 없이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절대 거래가 안 됩니다. 양도대여 금지. 대표적으로 사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여는 절대 금지야. 예외가 없어요. 박스 안에 등록 절차가 박스 안에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시면 122페이지부터 용어의 정의를 배우신 거 있죠. 122페이지, 123페이지 중개대상물이 있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있었죠. 방금 전에. 그건 읽고 오셔야 돼. 그래야 진도 진행이 돼요. 자 보세요.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다 그 말은 누가 되기 위한 등록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 등록 절차다는 말은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증을 내주는 관청인 등록 관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현재 개업 공인에서 종별 몇 사람? 세 사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등록 신청을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누구만이?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외국인 등록할 수 있다. 자격 취소된 사람하고 부정행위자 병행 다 해요.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했으면 등록 기준을 갖춰 신청할 수 있고 외국 회사도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공인중개사 중에는 누구는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되어 있으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말은 내가 갖춘 요건이 법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고 등록을 해달라 그 말이죠. 등록하고 등록증을 달라 그것이 등록 신청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듯이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려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겠죠. 자격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말은 자격 시험을 나가서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면 공인중개사 되면 자격증 내달라 그것이 수수료예요. 등록 신청하겠다 그 말은 등록한 누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되면 뭐 달라고? 등록증 달라고. 그래서 자격 시험 볼 때처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서 등록관청에게 신청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을 내주는 등록관청은 누군가? 중개업을 하려면 기준에서 사무소를 두어야 되겠죠. 만약 사무소를 무구동에 두었다. 그러면 무구동 기준에서 시군구청장이에요. 무구동이 속하고 있는 구가 남구죠. 중개사무소를 두었다면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여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기준이고 시장도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구청장도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어떤 경우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인가? 그 시 안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가? 시장이. 그 말은 구만 있으면 누가? 구만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동에 중개사무소 두었다. 어디 가야 돼요? 남구청에 찾아가야 돼. 경주시에 사무소를 두었다. 경주시 안에는 구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경주시장 찾아가야 돼. 구는 기초니까요.
특별시 내에 있는 광역시 내에 구가 있죠. 그러면 구는 군데 특별시 안에 있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주민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야.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우리가 뽑고 남구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자치구라고 표현해. 공법 배우시면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데 특별시 광역시 빼고 나머지 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불러요. 이걸 공법에서 배우시거든. 그러면 대도시도 인구는 많네. 지역도 넓네.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두는 구, 행정구를 둔다 그래. 행정구는 자치구다, 자치구는 아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 이름이 뭐? 행정구요. 그러면 구가 없으면 무조건 누가? 시장이. 구만 있으면 특별시에 있는 구든지 광역시에 있는 구든지 대도시에 있는 구든지. 여기 근처에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넘어요. 50만 이상이죠. 구가 있어요. 의창구, 성산구, 하포구 쭉 있어요. 어쨌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있는 어떤 구이든지 행정구이든지 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는 뭐가 있으니까? 자치구에 있으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가 없고 대도시에 뭐가 있으면 행정구가 있으면 대도시장도 구가 있으니까 등록 관청이 될 수가 없고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 안에 경상북도 경주시처럼 도 안에는 시 아니면 군이 있죠. 소위 광역단체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가 없고 행정구를 두는 어떤 시도 대도시시장도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등록 관청인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등록 신청 넣었죠. 그럼 서류 심사해 보겠죠. 해보고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등록 관청인 사무소 시군구청장 확인해 보니까 적합해요. 공인중개사 법에 적합하더라고. 공인중개사 법인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해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죠. 지금 이걸 처분한다 그래요.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등록 처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재를 줄 수도 있나 없나요?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이렇게 처분. 허가 처분한다. 등록 처분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그럼 등록한 자가 되었죠 지금. 단순 공인중개사, 단순 법인이었다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하면 그때 누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등록할 때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이면 공인중개사의 종별으로 구분하여 체크해주고 법인이 신청했다면 법인으로 등록증에 체크를 이렇게 해. 종별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고 신청인에게 네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확인해서 법에 적합함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했습니다라고 야한테 통지를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됐다는 사실을 개설 등록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요. 그럼 우리가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보시고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되고 실무 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해서 등록 신청 넣어두면 등록관청은 나한테 며칠 이내에 서면 통지 날려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와. 그럼 내가 누가 되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다고 알게 되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개물을 개시하려면 이제 내가 누구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가게 등록증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 통지 받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등록관청 찾아가서 등록증 주십시오라고 등록증 교부받으러 가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등록 신청해서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증 내줄 때 그냥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주는 거 아니야. 절차가 더 필요해. 등록 통지 받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를 돈 버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을 만약에 개시한 결과 내가 토지에 대해서 손님에게 잘못 설명해서 예를 들면 토지 매수인은 지금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여야 되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손님에게 공장 건축됩니다라고 설명했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손님은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정보 믿고 설명한 내용 믿고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한 다음에 등기받아 취득한 다음에 관할청에 가서 공장 건물 지으려고 허가 신청 넣으니까 건축가 공무원이 이 땅 건축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또는 소속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입어야 안 입어요? 입으니까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무자력자이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업무 개시 전에 뭘 해야 하는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이제 진행하시면 한 개가 다 공부야. 부동산 진행하시면 앞에 전면 유리에 공제 가입 업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업소입니다. 한도 1억 원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인은 2억 원 이렇게 돼 있다. 그게 앞으로 중개업무를 개시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소장이 나한테 배상 능력이 없어도 내가 보험에 가입해놨으니까 여기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보증 설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업무를 개시한 결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겠죠. 쓰고 그게 개업 공인에서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겠네. 앞으로 손님이 가져갈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도 업무기선까지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개설 등록이 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받게 되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할 일이 보증 설정 신고하고 인장 등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등록 통지받고 내가 등록관청 찾아가서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해서 등록증 찾아오려면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증 내줄 때 한 개는 꼭 확인해.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부동산에 일을 맡기러 들어온 중개의뢰인인 손님 입장에서요. 손님 입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찍게 되는 도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하고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중요해요? 도장은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찍어도 돼. 등록해서.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법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손님에게 더 중요한 보증을 설정했는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줘라 그 말입니다. 뭐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인장 등록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등록 통지받고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증 주십시오 하면 안 준다 그 말입니다. 뭘 해놓고 가야지. 보증 설정을 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보증 설정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야만 그 보험 내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보증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등록증 내줬죠. 그럼 등록증은 가게에 잘 보이는 것에 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등록증이 있고 자격증이 쭉 걸려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업무는 등록 통지를 받고 보증 설정 신고하고 등록증 찾아와서 걸고 인장 등록을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등록 절차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몇 사람? 2사람. 소속은 안 됩니다. 잘 나오고. 등록 기준은 매년 시험 나오고. 이건 암기사항이고. 등록관청은 누구라고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사용대차 계약한, 아니면 본인 건물이면 본인 사무소 기준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가 있는 대도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신청받고 법에 적합함을 확인했다면 거부할 수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 며칠? 7일 내에 서면 통지해주면 이제 등록증 찾으러 가기 전에 뭘 해놓고 보증 설정 여부를 업무 개시증에 해놓고 가야 등록증이 나오고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증까지. 여기에 등록. 이래서 이제 업무를 개시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등록 준비 그 말은
방금 전에 보셨던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등록 신청을 하겠네. 등록 신청은 몇 사람이 한다고요? 2사람. 등록 관청이 누군가 보니까 사무소 밑줄.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해요. 그럼 등록 관청 밑줄 하시면 누구는 등록 관청이 아니라고 특, 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서 특광, 도지사는 X입니다. 그죠? 특광, 도지사는 등록 관청이 아니고 구가에 있는 대도시시장도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검토를 한다 그 말은 법을 따져본다 그 말입니다. 사무소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자격 확인하고 결격사에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한 다음에 통지한다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요. 그러면 등록증을 받고 싶으면 뭘 해놔야 되고 보정 설정을 해야만 등록증을 받는다. 그죠? 업무 개시 하기 전에 뭐 한다고? 등록증 찾아왔으니까 개시하고 인장 등록해서 업무를 개시한다. 됐나요? 거기까지가 등록 절차예요. 결격 사유는 다음 주에 하는데 지금 오늘 배우신 내용을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 4월까지는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 이게 30개 정도 나오니까 그날 배우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이 용어의 정의 배우셨죠? 중개대상물 배우셨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명시할 수 있다. 대여 금지 배우셨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배우셨죠? 요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수업은 어쨌든 4월까지 최소한 4월까지는 거의 100% 출석하셔야 돼. 4월까지 한 번에 1년에 끝내시려면 4월까지 만약에 빠지는 날이 있으면 간혹 몸이 안 좋거나 뭐 모임에서 빠질 수 있는데 반드시 동영상을 토일해서 반드시 보충하고 오셔야 돼. 법 과목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버리면 복습을 안 오시면 붕 떠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1년도 1년이지만. 자, 오늘 배우신 게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항상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으시면 답이 없고 항상 함정을 탁탁탁 체크해서 읽으셔야 돼. 중개란 개념이 가장 기본 개념인데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래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죠. 이건 직접 계약이야. 그럼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라고 할 때는 모든 물건이 아니고 몇 가지 물건 중개대상을 5가지 일것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인데 차만 중개대상이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많은 것 알선하는 것 일정한 보수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반복 들어가면 안 돼요. 무상이어도 중개고 1회만 더 중개인데 여기에 비해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중개를 업을 해야 업이다.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말이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을 한다 그 말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다. 최근 출제 경향은 3가지를 다 갖춰도 업이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2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3가지를 갖추거나 2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든지 무등록인 사람이 하든지 컨설팅 사업자가 부수주를 하든지 법에 정하고 있는 3가지나 2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영업성 없이 약속 요구한 것은 업이 아니고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은 맞지만 단속은 걸린다. 단속에 걸려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처벌은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체를 통하여 체결된 매매 교환 매차 계약인 거래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 그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끝. 말 붙이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끝.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그 중에서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차등을 받는다.
그걸 배우시고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므로 본점인 주된 사무소 위에 지점인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법인이 아닌 사람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중개한다 제한받지만 업무 부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 있는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처럼 중개업무를 잃지 못해요. 그런 게 핵심이에요.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보조도 하지만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지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처럼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다. 이게 용어 정의니까 122페이지를 꼭 읽으셔야 돼. 중개대상물 중에서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보존 등기한 수목입단도 매매 가능하니까 명인 방법만 갖춰도 수목입단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임목은 보존 등기한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1단에 대출받기 위해서 1단의 기업재산을 만들어서 보존 등기하면 등기한 기업재산은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되니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자 5년만.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집행유예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자격증은 절대 등록증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회는 절대 금지예요. 돈을 받고 유상으로 양도대회도 걸리고 무상으로 양도대회도 무조건 양도대회하면 걸리는데 무자격자 누구요? 무자격자. 부칙은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사까지 나오면 부칙이야. 그냥 무자격자 누구? 중개보존이 거래계약서 작성해버리면 그게 대여야. 그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두 사람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고 대표 선수가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고 농협이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대표자는 누구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하여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면 되고 등록하고 싶으면 공인 자본금액은 얼마씩?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런 기준이 시험 나오고요. 등록은 두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사람에 관한 법이 사람에 대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등록증 양도대회는 절대 금지하고 있다. 됐나요? 오늘 배우신 게 이 정도예요. 수고하셨고 수업 빠지지 말고요. 젊은 사람들 연말 분위기 너무 젖으면 안 돼. 수고했습니다.